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상담의 주인공은 누구실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쉽지 않았는데요. 어떤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LG전자 12만 원에 20%입니다. LG전자 12만 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참 지금 LG전자가 안 그래도 관세 정책 쇼크에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뭐, 떨어지니까 고민이 많네요. 그래가, 어떻게 추가 매수를 어느 선에서 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담 드려봤습니다. 네, 손실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투자라는 게 또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참 어려운 법인데요. 이 고민 저희와 함께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LG전자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두 분 중에서 한 분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한번 LG전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왜 매도 의견을 주셨는지 저희 여쭤볼게요. 네. 일단 12만 원이시면은 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1년 넘게 갖고 아니요, 1년이 아니고 한 3년 3년 넘게. 정도.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매수하셔서 약간 수익이셨다가 또 손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우회해서 멕시코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이 부분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받는다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고가 제품의 수요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나마 좋았었던 미국 경기마저도 관세 때문에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라면 조금 더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그 세탁기, 트럼프 1.0 시대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오히려 삼성하고 LG의 점유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관세하고 이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 크게 밀리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8만 한 2, 3천 원 정도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7만 원 초반까지도 조금은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시되 1.8만 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저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한 7만 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조금 할까요? 아니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밀려서 매수를 한다라면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매수하는 게 나은 것이지,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이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을 주겠지 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도움 드리면 좋을까요? SPG고요. 네.
32,600원에 20% 있습니다. 네, 비중은 20%시고요. 매수가는 32,600원입니다. 로봇주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금은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주시죠. 엇갈렸습니다. SPG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보유고요. 그리고 이화진 과장께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어느 분의 의견을 더 듣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거를 매수가가 오면은 매도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이화진 과장님한테 좀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보유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만약에 좀 매수가가 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SPG는 상반기 때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감속기 뭐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SPG가 어디에 납품하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비상장된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상반기 때 시양산 테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이제 테슬라는 물론 하반기에 소량 생산 내년에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특히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들어가는 게 비중이 한 80%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감속기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뭐 다른 다이나믹 셋과 같은 액추에이터 관련 부품들이 하나둘씩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물론 SPG는 뭐 실제가 큰 의미는 없죠. 지금 로봇이 내러티브나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회사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3월이 되면 일단은 엔비디아 이제 GTC 2025죠. 그 당시 아마 젠슨항은 물론 양자 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로봇 얘기를 빼놓을 수도 없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1, 2분기 때 향후에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왜 굳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뭐 실적은 지금 당장은 안 나오죠. 대신에 삼성전자 계열 쪽에 대한 생산에 그 제조업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캐파에 따른 SPG에 대한 감속기도 덩달아 같이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로봇주들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G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좋아졌다는 것은 향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들이 시장에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흐름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 12월 31일 날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LG전자가 향후에 휴머노이드 조조환 대표가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나나 포스코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 로보틱스도 IPO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봇 섹터에 대한 수급주 요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년 전에는 뭐 정치적인 모멘텀, 뭐 거기에 따른 뭐 대기업에 따른 M&A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됐다라면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테슬라로 시작이 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유비텍이나 이런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푸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는 SPG도 같이 덩달아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PG에 대한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요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했는데 제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600원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저는 목표를, 최고점이 지금 최근에 2023년도가 44,800원이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일단은 목표를 두고 잡아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일단은 로봇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AI 쪽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로봇 시장이나 자율주행 시장이 덩달아 같이 간다는 흐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로봇에 대한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좀 목표가를 충분히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이렇게 글로벌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를 충분히 상향 조정해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샵 2034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투산. 두산이고요. 목표가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6만 9,500원. 비중은 30%예요. 26만 9,5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예. 두산 지금 가장 고민이 되시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알고 싶어서요. 네, 실적도 잘 나왔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수익을 챙겨도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 훌륭한 전문가들 모셨으니까요. 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두 분의 네. 투자 의견 보여주시죠. 네, 모두 보유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에게 조금 더 시간을 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화진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화진 과장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유 의견 주신 건가요? 일단은 뭐 두산 그동안 뭐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2월이면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파켓 관련된 인적 분야도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원전 수요도 있죠. 물론 최근에 뭐 관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관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제 대형 원전이 3월 달에 두코바니와 이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이제 보내고 인적 분할을 보내고 이제 향후에 어떠한 전략을 내세웠냐. 일단 첫 번째가 그겁니다. 대략 한 1조 원대 차입금. 원래 두산 바켓이 한 7천억 차입금이 있었죠. 근데 그게 나가줘야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1조 원의 차입금 빌립니다. 이걸 뭘로 하냐? 창원에 있는 공장 그 SMR 원전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나 이제 내년부터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와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주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두산 바켓이죠. 그리고 이제 무인 이제 건설 장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너지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던 거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뭐 좋은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두산 바켓에 관련된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에 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유럽과 이미 미국 북미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이 다 이미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두산 바켓과 이런 시장에 같이 진출한다고 가늠을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두산 그룹에 대한 향후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뭐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좀 차익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한 뭐 3월 이전에 좀 주주 환원 정책이나 배당 기준에 따라서 또 시장에 있던 수급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은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 네, 갖고 맞습니다. 가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투자하시다가 또 다른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 고민이 있으시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네, 삼성 SDS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에 50%예요. 16만 원에 50%입니다. 자, 삼성 SDS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오늘은 그나마 버텨줬는데요.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게 5년 됐어요. 22만 원부터 사가지고 이게 조금씩 물을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오래됐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일단 두 전문가들의 매수 보유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문가들의 의견 주시죠. 네, 삼성 SDS 매도고요.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매도와 보유 의견이 있는데요. 어느 분의 의견 듣고 싶으실까요? 이화진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네, 5년이나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왜 매도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클라우드, 뭐 데이터, 뭐 AI.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 뭐 내러티브도 있겠지만은 고객사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주요된 이제 고객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알파벳이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 아마존닷컴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AI 쪽에 관련된 특히 클라우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얼마만큼 더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시장을 가져가는 캐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물론 주저하는 정책도 사실 조금 부진한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엔노랑 같이 이제 북미 쪽 시장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AI가 그렇게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못 올랐다는 점. 뭐 제가 보여준 건 일단 몰봉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삼성 SDS에서 거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은 좀 낮춰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매력도나 있는 성장성이 조금은 의심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가격이 일단은 16만 원 가격대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회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향후에 신사업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와 관련된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회사의 비전이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물을 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와 관련된 대처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는 측면 하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도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 과장님 그러면 어느 선에서 가격 어느 선에서 좀 줄여야 되나요? 얼마 정도에 돼야 줄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도 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컨퍼런스 콜도 이제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세가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일단은 14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밴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한 번에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이 회사를 처음 샀을 때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샀을 거고 그러면 적어도 비중 50%라면 비중 20% 정도는 그럼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30% 정도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실제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거나 비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그때 뭐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은 저도 좀 더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감사합니다. 네, 종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샵 2034번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맞는 상담 전문가 의견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상황 알려주시면 함께 방향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메테리스
네. 20%, 네. 3,700원. 네, 3,700원에 20% 20%. 진 네네. 매트릭스 보유 중이십니다. 네. 이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해결이 됐으면 좋으실까요? 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지금 손절을 해야 하나 이렇게 좀 답답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경험하면 사실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공감하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은 근본적인 변화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모셨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진 매트릭스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왜 매도 의견 주셨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유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네, 유 선생님, 네. 진 매트릭스 왜 매도 의견 주셨을까요? 이걸 매수하신 지가 1월 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한다고 하시는 거 본다라면. 네, 1월 달에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독감, 뭐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또 미국, 네네. 일본 같은 중국에서도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때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1월 달에 어쨌든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안 좋을 때 테마주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테마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엄청나게 입춘이지만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독감 환자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갈수록 감소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또 이것이 또 폭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절기에 좀 다시 뭐 그 온도차로 인해서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라면 또 이슈가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거래량을 좀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코로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한 4,000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라올 때도 거래량이 지난 8월 달, 10월 달에 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 이슈에만 좀 치중을 하고 길게 봤을 때는 못 오른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래량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1년 흐름을 한 6, 7개월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2,600원이나 2,500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75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지난 작년 말처럼 갑자기 독감 환자가 급증한다든가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어떤 큰 이슈가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나온다라면 반등은 또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준다 그래도 한 2,800원 언저리 이상에 온다라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2,5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500원이 지켜지지 못하고 좀 이탈된다. 그러면은 그때도 일단은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500원 이탈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실 분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2,800원 정도 제가 한 20%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손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 타임을 놓쳤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뭐 유 선생님이 지금 매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매도를 해야 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호흡기질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네네. 없으면 움직임이 안 나올 텐데 지금 네네. 뭐 다시 독감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은 좀 반등을 준다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아까 그래도 말씀드린 게 어찌됐든 2,500원이나 요 2,500원 전후로 해서 가격이 지지가 형성된다라면 그러면 또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월쯤 되면 또 호흡기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계절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때 네. 한번 또 강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거는 뭐 네. 그냥 예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네. 기업을 분석을 해서 어떤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질병을 예상을 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면 애정도 생기고 또 자식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더욱더 정리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상담이 유익하셨다면 다음에도 꼭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되시나요?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요. 네, LG화학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33만 원, 비중은 70%예요. 33만 원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네, 70%라고 해주셨는데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7월 달 경에 했을 거예요. 네, 작년 7월쯤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평상시에 2차 전지하고 LG화학에 좀 관심이 계속 있어서 예, 그냥 들어갔어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셔서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일단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부터 제시해 주시죠. 네, 두 분 다 LG화학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매도 의견 중에서 그 의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신 거는 이제 뭐 좀 낙폭과대 인식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이제 전기차 캐즘이 작년 여름쯤에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화재 사건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결정적으로 2차 전지가 크게 추세가 무너진 것은 전 전기차 캐즘보다는 결국에는 오늘 같은 이슈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해리슨의 지지율을 역전시켰었죠. 그때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흔들림이 나왔었고 또 결국엔 당선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2차 조정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LG화학도 속절없이 좀 흔들림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12월 달,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 어찌됐든 이제 악재는 반영이 된 상황이었고 조금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또 주말에 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습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오늘 한 7%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EU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트럼프가 결정할지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EU 관세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출렁거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직접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제가 매도라고 해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매도하자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최근 두 달 동안 지켜졌었던 24만 원, 25만 원이 강하게 돌파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라면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3만 원에 좀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일단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지켜지면서 올해 조금 2차 전지의 수요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다가
지금 실망감으로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24만 원 언저리에 온다라면 전 차츰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2차 전지는 전기차가 판매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단순하게 잘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돼야지 2차 전지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기차가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대가 팔렸다. 근데 올해 한 1200만 대가 팔린다고 해도 2차 전지는 못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가 폭증을 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는 주가는 뭐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점진적인 우하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좀 반등을 줬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